수강생분들의 투자금이 5억에서 10억이 제일 많아요. 많다. 그 건물 시장에서는 적은 거죠. 아, 그래요? 제가 이분은 내가 실명 거론해도 돼. 오동엽 대표님. 네. 빌딩 로드. 네.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네. 제가 욕할 건 아니니까 네. 나가도 되고, 빌딩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근데 강남 위주로 하잖아요, 중개법인들이. 5억 있다라고 하면은 비타500도 안 까준다 하더라고. 상담하러 앉았는데 얼마 있어요? 5억이요? 그럼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고 10억 초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앉아보세요 하면서 비타500 정도 까주고, 근데 약간 20억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뭐 쌍화탕 까주고 약간 제가 각색한 겁니다.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네. 뭐 비유를 하자면. 제 비유를 하자면 뭐 그분이 돈 없는 분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 웃자고 한 얘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근생 건물 막 그냥 빌딩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보급형 디벨로퍼다 보니까 보급형. 약간 이제 5억이나 10억 그것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거긴 한데, 이제 서울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소액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땅값을 보통 평당 2천대에서 뭐 많으면 3천대. 그럼 2천, 3천대면 서울로 치면 어디예요? 서울로 치면은 뭐 그냥 3급지죠. 뭐 제가 얘기하는 1급지는 강남 3구, 용산, 성수 이 정도고, 2급지는 거기에 붙어 있는 곳들, 뭐 마포, 강동, 동작, 한강 8대장. 한강 8대장 뭐 그 정도고, 나머지가 안쪽이 이제 3급지라고 이제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했을 때 3급지의 주택가라고 보면은 이제 2천에서 3천. 은평구가 떠오릅니다. 은평구는 3급지죠. 전형적으로. 근데 이제 은평구 내에서도 뭐 연신내 초역세권은 또 거기는 뱀의 머리니까 거기는 또 평당 1억 하고 상업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주택가도 평당 1억씩 하니까 거기는 용의 꼬리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3급지에 뭐 구로나 금천 아니면은 뭐 저기 강동도 조금 애매하고, 뭐 중랑구. 예,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면은 뭐 도봉구나 뭐 이런데, 그런데 성북구도 괜찮고, 뭐 그런데 제 주택가 평당 2, 3천이면 한 4, 50평 땅. 그럼 땅값만 한 10억 내외. 뭐 그런 데다가 건물 작게 짓는다라고 하면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20억 초반. 20억 초반인데 LTV를 50%만 받는다, 안전하게. 그러면 10억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가 딱 이쁘죠. 그럼 1층에 꽃집 딱 넣고 2, 3, 4에 딱 이제 원룸 딱 임대 딱 놓고 위에는 이제 실거주, 조그만 엘리베이터 넣거나 아니면 풀로 임대 놓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세팅해서 하는 건 추세고. 근데 옛날에 제가 건물 지을 때 한 5년 전에 해도 막 반지하를 파서 막 임차인 꾸겨 넣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지하 허가도 안 날 뿐더러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했으니까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그냥 지하를 안 파고 1층에 상가 놓고 또는 필로티를 놓고 이제 위에만 임차 구성을 해가지고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조금 이제 물리적인 거는 뭐냐, 이제 지하를 파면 막 누수도 있고 막 이제 반지하 사는 사람 막 여름에 전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하자도 없고 건축법적인 뭐 그런 불법도 없고, 그 다음에 관리도 용이하면서 그게 또 이쁘죠. 거기 1층에 근생 넣어주면 나중에 매각도 잘 돼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고, 옛날 초창기 수강생들은 막 지하 파고 막 쑤셔 넣고 막 그런 거 많이 했고, 원룸 건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렇지. 최근에 중공남 분들은 임대 때문에 좀 걱정이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커요. 뭐 고금리, 뭐 대출, 뭐 취득세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거고, 전세 사기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예 뭐 금리가 높아서 뭐 한도가 줄고 이게 아니고 그냥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 심리. 실제 전세를 진짜 사기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쟤를 기만할 생각으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사기 쳐야겠다라는 게 전세 사기인데, 사람들이 조금 그냥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못 빼주는 것도 사실은, 그건 아파트 갭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전세 사기로 싸잡아 묶어버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주택 건물 지은 분들은 전세는 아예 못 빼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반전세, 최우선 변제금까지만 보증금 받고 그런 식으로 임대 꾸역꾸역 놓고 있고, 그 투자금 회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때는 투자금이 묶였던 게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다렸다 또 하고 그렇죠. 또 하고 이제 그건 전세로 돌리고 그렇게 전략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내 돈이 다 묶여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뭐 월세 나오면 이자 내고 용돈 정도 받는 정도,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거시장은 확실히 좀 어렵네요. 그쵸.
거였고 이제 안정적으로 변했고. 근데 완전 극 월세는 또 강세예요. 그냥 보증금 500에 얼마. 그러니까 그 결국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었어. 항상 있고. 근데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확 주니까 누군가는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 그게 다 월세로 와요. 그래서 그 임장모 신도 그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주택 건물인데. 네. 근데 이제 전세 세입자가 나간대. 근데 돈이 묶이지 않으려면 또 전세를 맞춰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세 수요를 찾고 있었지. 근데 한 3개월 동안 안 나가더래. 그래서 임장모 신도 안 되겠다. 그래도 이 사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작정하고 안 빼주고 막 배째라 해버리면 그게 사기인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뭐 여기저기 대출 끌어다가 보증금은 빼주고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 대신에 월세로도 나와야 되니까 월세로 전환했어. 그래서 그냥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그냥 저 월세로 할게요.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에 임대차 계약했어요. 예전에는 주택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전세 레버리지를 해서 내 돈을 적게 들어가서 건물주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있었죠. 네. 그러면은 건물을 지어서 근저당도 좀 남기고 그다음에 전세 정도로 하면은 전세는 이제 보증금이 세니까 이제 투자금이 회수가 되니까 내 돈이 조금 묶이거나 좀 안 묶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건물은 운영이 되는. 심지어 땅만 싸게 사면 그렇게 돈이 안 묶이고도 월세가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곱하기 시간에 염두를 해두고 돈은 없는데 공투는 싫고 강남에 갈 돈은 없고 강남이 아니더라도 올 상업용 건물 근생 건물 하기에는 조금 돈이 부족하면 사실 주택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돈이 좀 묶이더라도 월세 받으면 사실은 이 월세, 임대에 대한 안정성은 저는 주거가 더 높다고 봐요. 이 상가보다. 주거에 대한 시장은 서울에 이런데 너무 빠지는 데만 아니면 네. 임대는 잘 나가니까 월세는. 그러면은 사실 나는 건물 지어서 돈을 다 묶이더라도 월세 받으면서 그 건물 하나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세금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면세 사업자기도 하고 개인도 1주택인가? 아무튼 그런 거는 또 비과세예요. 그 월세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이제 소소하게 하면서 아니면 내가 좋은 거는 이제 거의 주인 세대 거주까지 하면서 이제 그러지는 잘 않긴 하는데 실거주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언젠가 또 매각할 때 큰 시세 차익은 아니더라도 또 비과세니까 그런 이제 보수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할 정도 돈으로는 그래도 작은 건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서울의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저는 또 그래도 아파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이면. 근데 그래도 내가 좀 건물도 갖고 싶고 개발하는 또 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또 월세는 또 거의 없잖아요. 갭 투자를 해버리면. 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으로 건물 지어서 하면 또 약간 그 용돈은 또 나오니까 뭐 그런 것까지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긴 한데 건물 시장이 확실히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그렇죠. 훨씬 더 작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10억 있다. 서울 아파트 대 건물 짓기.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저는 서울 아파트. 갭 투자. 일단은 부동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아파트는 한 번은 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10억이 무슨 10억이냐? 잉여 10억이다.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서울 아파트. 근데 내가 이미 다주택자가 해볼 만큼 해봤어. 해봤고 그 다음에 그 10억이 잉여가 아니고 좀 대출받은 10억이야. 그래서 뭔가 월세가 나와서 그 이자를 갚아줘야 돼. 그러면 건물. 왜냐면 서울은 아파트는 또 내가 무주택이면 사실 세금 이슈가 없는데 다주택이거나 뭐 법인으로 한다거나 하면 아파트도 사실 세금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건물을 하면은 또 나쁘지 않네요. 제가 그래도 그 처음에 그 주택 건물, 작은 주택 건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강남에 근생 건물 지으면서 드디어 주택 건물 지어본 횟수랑 상가 건물 지어본 횟수가 동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전천후 다 할 줄 안다.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황금돼지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예. 저는 매주 라이브를 해요. 매주 그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는 시간에 8시에 뭘 해요? 그때 사연 신청을 받아. 뭔 사연을 받아요? 내가 만약에 건물 짓고 싶은데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받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건물 하기 괜찮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제가 사연 신청을 받으면 그때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아니면 우리 엄마 땅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지역에 괜찮게 뭐 나온 뭐 매물 그런 거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조금 가볍게 공부를 해보다가 조금 내가 각 잡고 좀 공부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진짜 한 발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PM 의뢰를 맡겨주시면 제가 또 그분 성향에 맞는 최적화된 또 땅을 또 부지 소싱을 해오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도 좋고, 뭐 아니면은 그냥 저처럼 5년 전에 저처럼 그냥 처음부터 혼자 해보셔도 좋고. 아, 벌써 5년 됐습니까? 19년에 땅 샀습니다. 야, 5년 차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설사 네. 인수한 것까지 왔습니다. 네. 꾸준히 그냥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그냥 응원해 주시고 사고 치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누구처럼. 네. 그래서 그냥 큰 성공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저는 그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도 제가 그 빌라를 지으려고 사가지고 지어서 얼마 못 남겼는데 결국에 할머니가 투자를 더 성공한 거야. 할머니가 더 남겼다니까. 결국에 그 할머니가 되는 부동산 투자의 진득함, 약간 그게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꾸준히 이 사업을 끝까지 이제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할머니가 얻지 못하는 경험을 빠른 시간 내에 얻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고생하면서. 근데 뭐 돈이 중요하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5년 차에 네. 느낀 점이 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차, 3년 차와.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 투자 기법이 저한테 맞아요. 매번 설레. 오, 재밌어요. 이거 맞는 거다. 네, 그러면 매번. 적성이. 네. 그리고 이게 건물을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한 것까지 하면 뭐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이래요. 7번째가. 아무튼 PM까지 합치면 막 수십 번 해봤잖아. 할 때마다 실력이 들어. 할 때마다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겠네. 이런 게 늘다 보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다. 투자에는. 그래서 더 겸손해져. 깝치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번 해봤어? 2번 해봤어? 그럴 때가 제일 이게 그거고. 뽕이 올라가는. 하면 할수록 와 200번 건물 지어본 분들이 201번째에서 망가진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어서 이건 매번 새로운 거 할 때마다 배우는 자세로 해서 진짜 안전하게 꾸준히 하려면 이게 계속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 아파트는 물리면 그냥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치. 몇 년 기다리면 되는데 이 건설 건축 시장은 실수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이게 네. 참 그러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수익도 크겠지만.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둔촌동이나 이런 것도 날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날아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내 사주 보더니 황금돼지 돈은 버는데 힘들게 번대.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게 좋은 거래. 쉽게 버는 것보다는 힘들지만 돈을 번다는 게 어디야. 그래서 그걸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그냥 꾸역꾸역 쉽게 요행 바라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